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님,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무죄입니까? 윤상현 의원님,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합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우 선동을 하니까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소위 극우 세력들이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보다 더 영화 같은 서부지법 습격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져 갑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란당인 국힘당은 헌재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어거지 주장을 내놓으며 헌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로 마무리되는데요. 이에 국힘당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을 서둘러 졸속 진행하고 있다고 개거품을 물어댔습니다. 특히 윤석열 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피의자 동의 없는 신문조서는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탄핵 심판은 형사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며 헌재가 임의로 법을 해석하면 법치가 아닌 헌재소장의 인치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판단부터 내려야 한다며 헌재 스스로 불공정과 편파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뻘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해석 권능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탄핵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게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지 말지는 헌재의 해석 권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엉터리 주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국혁신당도 국힘당을 향해 탄핵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저열한 대선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파면은 헌재의 만장일치로 결정될 것이라고 직격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인 거죠. 민주화 이후에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도 처음이었지만은 민주화 이후에 여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 내내 야당과 야당 대표만 목 놓아 비난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고 정당 대표 연설, 특히 여당 대표 연설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품격이고 의무이고 양식이고 전통입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이라는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이 땅의 정통 보수정당은 확실히 사라졌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권성동 대표의 대표 연설은 남탓만 하다가 친이 쿠데타를 벌인 윤석열의 남탓 DNA가 국힘의 정체성으로 확립됐음을 보여준 보수여당의 장송곡이었습니다. 진정한 성찰과 사과와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가 없는 보수여당은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세 번 닭 울기 전 주인을 배반했듯 결국 국힘은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고 머지않아 간판을 바꿔달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자신하는 국힘 의원들은 정치 생명과 직을 걸고 앞으로 나서 국민 앞에 약속해 보십시오. 민주당은 시대가 원하는 민주주의와 성장 회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미 헌정수호의 의지도 국가 비전의 고민도 잃고 폭력 극우 세력에 얹혀 만년 야당처럼 타락해버린 국민의힘에 더 이상 나라를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드러난 사실은 내란 수기 윤석열의 결정적 탄핵 사유가 될 듯 싶은데요. 김용현 전 장관 보좌관의 놀라운 진술이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은 국회 무력화 의도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보좌관의 진술은 전혀 다른데요. 윤석열과 장관이 국회 투입 병력에 대해 대화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윤석열이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냐 이렇게 다그쳤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군사보좌관의 검찰 자필 진술서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직후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이 나눈 대화를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4일 오전 1시 20분경 윤석열은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했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500여 명 정도라고 답변했는데요. 그러자 윤석열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이제 어떡할 거냐고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 계엄 해제 의결 즉시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석열의 변론과는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는 말 역시 300명 미만의 병력이 국회마당에만 대기했다며 점차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최근 윤석열의 주장과는 완전 배치됩니다. 김 보좌관은 4일 새벽 당시 김 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다름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였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부터 노 전 사령관과 상의해온 정황으로 보이는데요. 김 전 보좌관은 또 계엄 전 3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하는 걸 3번 이상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들을 윤석열은 필사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은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로 병력을 투입했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진술이 또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은 소수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헌재에 출석해서 국회에 투입했던 병력을 280명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과 말을 맞춘 듯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날 확인된 정황을 보면 윤석열은 계엄이 실패하자 김 전 장관에게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는데요. 더 많은 병력 투입을 검토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황은 검찰 공소장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계엄 이틀 전에 동원 가능한 병력, 수방사와 특전사 약 1000명을 보고받고 그 정도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나라고 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래 계획이 틀어지면서 계엄이 실패하자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계엄 포고령도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정황도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포고령 봉투가 대통령실 봉투였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윤석열이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인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실 누군가가 말이죠.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특히 검찰 진술을 확인한 김철진 보좌관도 국회에 출석해 비슷한 취지로 증언해왔습니다. 이 역시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부주의하게 베꼈던 것이라는 윤석열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게 하는데요. 윤석열이 이렇게 포고령 작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건 포고령에 담긴 정치인 체포 내용이 위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뒤집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평소 국무회의가 열리는 2층이 아닌 5층 직무실로 장관들을 오게 했고 장관들이 도착할 때마다 한 명씩 1대1로 계엄의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관들이 이를 만류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는 건데 결국 모두의 반대 속에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계엄령 발동을 결정했고 행동했다는 건데요. 결국 윤석열과 김용현, 이상민, 공교롭게도 충암파 3명만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직접 병력 투입 지시, 포고령 1호 작성 정황, 그리고 비정상적인 국무회의까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게 없는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었던 겁니다. 장관님 혹시 입벌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해 주시면.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입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의 인터넷 소위 비속어입니다. 돌이켜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아마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10가지 거짓말을 추려봤습니다. 이른바 입벌구 윤석열 10대 거짓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21년 5월달 내 장모가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검찰이 상당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됐었죠.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의 직속 부하인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고발 사주 문건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에 뻔뻔하게 괴문서라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윤석열 씨는 대선 TV 토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 얘기가 김건희 씨 무속 논란으로 번지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습니다. 차관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그 성당에 다니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 중에 일부 내용은 현재 또 고발이 돼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체적인 내용을 또 말씀드리는 거죠. 구약이 총 몇 자인지 아십니까? 제가 270만 자입니다. 챗 GPT도 외우기 어려운 것을 무속을 신봉하는 김건희 씨가 외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겠죠. 네 번째, 관훈 토론회에서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오히려 4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안 되고 있을 뿐이죠. 다섯째,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합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제 요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정부 입장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국회에서도 이 표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째, 22년 9월 달에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랬죠. 그런데 국민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이른바 전 국민 청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차관님은 바이든으로 들었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전 국민의 70~80%가 바이든으로 들었습니다. 일곱째, 23년 7월 달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장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경로하니까요, 순조롭게 진행되던 진상규명이 갑자기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으로 바뀌고 맙니다. 다행히 무죄로 판명이 나긴 했습니다만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군 검찰에서 수사하고 공판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항소심을 통해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24년 6월 달에 산업부의 사무관 정도가 보도자료를 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해에서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이 부분은 또 산업부에서는 또 추가적인 그런 그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역대 이런 일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24년 11월 달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사실상 들통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거짓말인지 여부, 그게 또 죄가 되는지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제가 또 답변 드리는 건 좀 한계는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12산 내란 세태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하도 많아서 얘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계엄령은 야당 경고령이었다로 시작해서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까지 든다는 주장까지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끝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 대통령, 입벌구 정권이 되고 마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차관님, 혹시 고발사주 사건이 제보사주로 둔갑할 뻔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손준성 검사가 대통령과 김건희와 한동훈을 고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고발사주였죠. 그런데 그것을 제보자와 우리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연결해서 제보사주로 뒤집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요, 이거를 탄핵 공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 프레임을 바꾸는데 귀신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네. 제가 얘기한 10가지 거짓말 혹시 대충 납득이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알고는 있고 그 발언에 대한 평가를 저에게 의견을 물으신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한계는 있죠. 손바닥에 왕자를 쓴 거는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 중에 반드시 밝혀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거짓말, 최상병 사망 외압 관련 거짓말, 그리고 명태균 선거개입 관련 거짓말, 이것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재수사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팀에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차관님 들어가셔서 좋으시고요.